네, 어제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은 물론이고 판결문을 읽던 판사까지 울먹이면서 그야말로 재판장은 눈물 바다였다고 합니다. 어제 있었던 재판 상황 그리고 현장 분위기, 앞으로 재판 전망 어떻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궁금한 게요. 재판부가 이렇게 자신이 작성한 판결문을 읽다가 감정에 격해서 눈물을 보이거나 이런 경우도 이게 있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직 한 번도 없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죠. 보통 이제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을 읽을 때 굉장히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번 사안은 네. 워낙 온 국민이 우울증에 빠질 만큼 굉장히 슬픈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재판장 입장에서는 보니까 50에 가까운 부장판사님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감정에 그냥 잠시 추스리지 못하고 그렇죠. 결국에는 울먹이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읽는 도중에 한 18초 동안 말을 읽지 못했다고 하죠. 자,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물론 부장판사가 판결하면서 울컥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관심인 것은 이준석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뭐 검찰 기소 단계에서부터 어떤 법 적용을 할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결정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 굉장히 법조인 사이에서도 논란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이걸 과연 살인죄로 인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어떤 과실치사죄로 인정할 것이냐. 핵심 포인트는 과연 살인의 고의가 있었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서 항상 논의되는 게 이 미필적 고의,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입니다. 만약에 내가 자기로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움직이는 그 행위 자체에서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 있는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저 사람은 살인죄라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고의를 좀 엄격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서 검찰도 그 두 가지로 그 주의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나눴었는데 1심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정되지 않은 이유로 크게 든 게 뭐냐면 선장이 2등 항해사에게 퇴선 명령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를 좀 인정을 했고요. 그걸 인정을 해서 그 사람이 승객들이 죽어도 된다라는 그 승객의 사망을 용인하진 않았다. 즉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 해서 살인 부분을 무죄로 한 건데요. 항소심은 판단이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퇴선 지시 명령이 없었다라고 봤습니다. 그 없었다고 본 이유는 만약에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여기에 수반되는 다른 조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해경에게 지금 이 승객들이 잘 구출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좀 구출해달라라는 어떤 그 지원 요청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 선내 대기를 지시해라라는 지시는 받았다고 했는데 퇴선 명령 지시는 받지 않았다라는 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면서 그런 점도 이제 지시 명령이 없었다라는 걸로 이제 인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또 큰 1심에서 인정됐던 게 그 교선했던 게 있습니다. 2등 항해사가 그 해상 그 통제센터랑 그 교선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일단 대피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퇴선을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데 이게 승객 전체에 대해서 그 퇴선 명령을 한 거라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점 등을 들어서 퇴선 지시 명령은 없었다. 고로 이것은 어떤 사망을 모두 용인한 것이고 그렇다면 고의가 있다. 따라서 살인죄는 인정이 된다라고 판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1심과 비교를 하면 2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 그 유족들이 주장하는 부분을 많이 받아들인 면도 있고요. 그렇죠. 살인죄라는 건 이제 보통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는 건데 부작이라는 거는 오히려 아무 행동을 안 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래서 그 선장이 퇴선 명령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하지 않았던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자, 어제 판결문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광희 랭커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판결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어떤 대목에서 한 18조 정도 부장판사가 읽지 못하는 대목도 있었다고 하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선장은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다. 자, 생태 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이렇게 판결문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으세요? 임방배 변호사님 어떠세요?
어떤 그 인물입니까? 이 부장판사는. 뭐 지금 이 뭐 어쨌든 화제의 판결이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최초로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해서 살인죄가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니까 이 서경환 부장판사에 대한 평은 뭐 좋은 편입니다. 먼저 뭐 소신이 굉장히 강하다, 원칙주의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2012년에 이분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였는데 그때 당시에 김수영 하나 그룹 회장한테 징역 4년을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시켰죠. 그때 당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좀 눈길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으려면 피고인이 특별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재벌회장은 형사법정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라면서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뭐 이제 좀 어떤 그런 그 인자한 풍무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난 1월에 있었던 판결에서는 이적단체에 가입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그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반성을 하고 있고 신입생 때 가입해서 뭐 그다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뭐 군생활 성실했다 뭐 이런 점을 해서 유예적으로 선고유예를 했어요.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서 당시 그 학생을 향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는 네. 식으로 이제 어쨌든 좀 인자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알겠습니다. 1심에서는 36년형,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받았는데 아마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또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까지 날기까지는 또 몇 달에서 1년이 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